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선이 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여당의 이제 후보군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한동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김진애 의원님이 이제 한동훈 분석 전문가시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끝내기 전문이에요. 네. 끝내기 전문이니까 먼저 시작. 한동훈은 뭐 어디 투보로도 오르지 못하지요. 이번에 자고우면한 걸 보니까 한동훈이 진짜 살려고 했으면 1차 탄핵할 때 결심을 해서 가자. 민심이 이렇다 하고 윤석열 버리고 갔어야 됐는데 좌충우돌 자고우면하면서 이미 뭐 국민들 속에는 당연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 당 내에서도 버린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한동훈은 영의 가치도 없죠 지금 예, 가능성이. 현재로서. 그리고 한동훈은 저기 지금 이제 분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령 뭐 박지원 의원님이나 분당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분당할 동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요번에 이제 23표가 무효하고 기권하고 해가지고 23개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다 합해도 이 사람 뭐 비례표가 또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당 못할 거고요. 거기서 밖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한동훈은 이번에는 끝났다. 한동훈은 사실 지지난 토요일 날 만약 그때 자기가 제대로 결심을 하고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은 저는 뭐 국힘 지지율만큼은 저 대선 지지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별의 순간을 너무 잃었어요. 그거를 명태균 이름의 별의 순간은 이제 한동훈에게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왜냐하면은 한동훈이요 저기 강기정 의원님도 그렇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맨날 국회의원 뭐 이러고 욕하고 그러지만 이 짬밥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담대한 담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사직생 정신이거든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욕심을 버려야 이 사람이 침착함이 나오는 게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번에 가령 우원식 국회의장님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날 가면서 막 유튜브로 왜냐하면 강기정 의원은 거기니까 목숨까지는 안 걸었지만 바로 달려가잖아요. 저도 목숨 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190명의 의원들은 다 같이 그렇죠. 왜냐면 거기 갈 때는 다 같이 왜냐면 다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이거 총 맞을지도 모른다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정신으로 그래서 그날 그래도 한동훈이 그날 거기에 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살린 거는 근데 그때 그거를 갖다가 며칠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뭐에 캐비넷에 걸려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버린 게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대사가 아니습니까? 활에서 바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번에 한동훈은 계산을 했어요. 그냥 민심 따라간 대로 따라 바람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네. 여기서 계산을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다 놓치고 끝이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이제 강기정 시장님은 시장님이시니까 좀 보호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평가하시다가 또 괜히 구설수 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거 비판은 김진애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아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 정부를 이제 운영을 하셨으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야 물론 뭐 그 차이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17개 시도지사들하고 대통령하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지방협의회라 그래서 그 회의 목적은 이제 제2 국무회의다. 그래서 지방의 살리기, 지방 고민을 듣는 자리다 이런데 그 회의를 저도 한 5차례 이상 참여했죠. 임기 지금 2년 반이 됐으니까 6차 회의까지 참여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의료 대란 일어날 때 의사 문제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의사들의 그 의사 증언 문제를 가지고 대응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어렵게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얘기 쉽게들 못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의 위치이자 정무수석을 했던 경험으로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5분 이야기하면 거기는 15분 이야기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 얘기할 이야기 아니다. 지난번에 네. 총선 과정에서 그때 광주에만 안 갔다가 맨 마지막에 갔던가 그랬었죠. 아니 그날. 민생 토론회를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광주 빼고. 전남을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우리 광주가 무슨 광주 전남이 떨이냐. 왜 다 다른 데는 거의 선거용 쇼든 어쩌든 다른 데는 다 한 군데씩 하다가 광주 전남은 표 없다고 뭐 그냥 총선 직전에 광주와 전남을 나주에서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전남만 이제 그때 하고 광주는 총선 후에 지난 9월 초에 했죠.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다 하니까 예. 다른데 다 했는데 광주만 안 하면 진짜 선거 운동이 되니까 광주도 이제 9월 초에 했지요. 그랬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지자체장들하고 대통령하고 했던 그런 지방 중앙 행정 그 협의회 이런 것도 좀 통크게 성큼성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저도 제가 캠페이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제가. 근데 왜 의무적으로. 한동훈에서 끝났어요? 아까 아, 예, 그럼 하는데 일단 조금 이따 기다리세요. 할까요? 오늘 넘어갈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준석 준비해 주세요. 이준석. 자, 제가 캠페이너인데 일자리 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 앱, 광주 공공 앱 캠페이너 2호입니다, 제가. 예.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예. 공공 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공공 배달앱, 예. 배달앱이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막 9%씩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그래서 우리 광주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 위메프호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점유율이 한 17% 됩니다. 광주가 자영업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 17%가 되는데 이번 정부도 예산을 이렇게 자영업 살리고 배달앱 관련해서 3천억을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을 놔뒀는데 예. 지금 배정해뒀는데 저는 이 마음 같아서는 이거 3천억을 쓰는 방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쓴 자영업 내지는 배달앱 관련 그 지원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 배달의 민족에도 지원되고 또 우리 공공 그럼 안 배달앱도 지원되고 그런데 그건 아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 꼭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광주가 이제 공공 배달앱 점유율이 높으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중소벤처부 국정감사 때 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교웅 의원이 이제 저를 증인으로 불렀죠. 근데 제가 오면 또 국회가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저를 안 하고 부시장 경제부시장이 가서 대신. 증인으로 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공공앱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게 그럼요. 예. 정말 그럼요.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시가 많이 좀 활용해 주면 좋겠고요.